자, 이제 326페이지 밑에 있는 양가로 8번이 상습범인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습범. 말 그대로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상습적으로. 최근 1년 이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장 먼저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말이 보이면 업무 정지를 몇 번 위반했나 세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세 번째다. 그럼 그때는 절등치로 끝나요. 등록 취소해야 한다. 끝. 무조건 처음에 업무 정지만 세는 거예요. 두 번째, 절등치가 아니래요. 절등치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업무 정지가 세 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등치가 아니다. 이거는 업무 정지가 세 번이 아니다. 그런 말. 그때는 가운데를 봐요. 가운데 위반 횟수를 보는 거예요. 가운데 위반 횟수. 자, 그래서 가운데 위반 횟수가 1회. 그러면 마지막 그대로 가요. 그리고 2회다. 업무 정지를 주고 3회다 임등치. 가운데는 위반 횟수만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동그라미 1번. 업무 정지 몇 번인지 세라. 업무 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 끝. 절등치가 아니면, 업무 정지가 3번이 아니면 그때만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는 거고, 가운데는 위반 횟수를.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최근 1년 이내 이런 말이 나와요. 최근 1년 이내. 이 사람이 2회 업무 정지 받았대요. 이미 받은 거예요. 2회 업무 정지를.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또 친 거야. 이렇게. 얘한테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업무 정지 이미 2번 받았고 3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업무 정지 3번째면 뭐다? 절등치. 이렇게 되는 거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1회 받았어. 과태료도 한 번 받은 거 이 사람이.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쳤어요. 얘한테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 처음에는 뭐부터 해라? 업무 정지부터 세라. 업무 정지. 업무 정지 2번 받았고 과태료 한 번 껴있네? 별 의미 없어. 우리는 처음에는 업무 정지만 세니까 업무 정지 2번 또 업무 정지 3번째잖아요. 절등치에도 위에 거랑 다르지 않다고. 업무 정지가 3번 된 건 마찬가지잖아요. 3번째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 정지 2번 받았대요. 1회 과태료 받고 똑같네요. 여기까지. 다시 이번에는 과태료 해당하는 사고를 쳤대요.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업무 정지 세야죠. 몇 번이에요? 2번. 업무 정지가 2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절등치가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가운데를 보는데 뭐가 가운데냐면 요게 가운데야. 요렇게가. 최근 1년 이내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중간에 껴있는 얘가 가운데. 중간에 껴있는 게. 가운데가 지금 몇 회인 거예요? 가운데는 위반 횟수만 세래. 업무 정지 2번에 과태료 1번이니까 도합 3회. 얘는 3번 위반을 한 사람이잖아. 위반 횟수를 세면 3회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등치. 위에 거랑 차이점은 위에는 업무 정지가 3번이니까 절등치 끝난 거예요. 가운데를 볼 필요가 없다고. 얘는 업무 정지가 3번이 아니다 보니까 가운데를 본 거죠. 가운데 위반 횟수가 3회니까 임등치가 된 거고. 또 최근 1년 이내 이번에는 1회 업무 정지 1회 과태료 그 다음 다시 과태료 사고를 쳤대요. 자, 뭘 줘야 돼? 일단 절등치는 되나? 안 되죠.
절등치는 안 되죠. 왜? 업무정지가 1회밖에 없잖아요. 업무정지 한 번인데 뭔 절등치야. 그럼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를 보자. 절등치가 안 될 때만 가운데. 뭐가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잖아. 여기. 최근 1년 이내가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여기에 가운데. 그럼 가운데가 지금 위반 횟수 몇 회예요? 1회, 1회니까 도합. 2회. 얘는 뭘 줘야 돼? 업무정지 맞췄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공통점은 업무정지가 3번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절등치는 안 돼요. 차이점은요. 얘는 가운데가 3회니까 임등치. 얘는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 그렇게 들어가잖아. 그 다음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1회 업무정지 다시 업무정지 사고를 쳤대요. 뭐를 줄 것인가의 문제. 절등치는 되나? 안 되죠.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되잖아. 절등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가운데를 봐야지. 뭐가 가운데? 여기 가운데라니까요. 최근 1년 이내랑 다시 그 중간에 낀 게 가운데. 가운데가 몇 회? 1회. 가운데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거 그대로. 업무정지면 그대로 그냥 업무정지로 주라고요. 업무정지면 그대로 업무정지. 만약에 이게 과태료면요. 그대로 과태료 이렇게 되고. 왜? 가운데가 1회니까 마지막 거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렇게요. 이렇게 하는 거 가장 핵심은 뭐다? 동그라미 1번이다. 업무정지가 몇 번인지 골라내야 돼. 3번이면 절등치. 끝. 자, 법조문 표현을 보세요. 양고를 8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래. 2회 이상이 3회, 4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 2회 이상은 2회. 횟수를 셀 때 법에서는 2회 이상이면 그냥 2회야. 2회. 이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2번을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째니까 절등치죠. 만약에 2회 이상에서 3번도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업무정지가 4번 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하다니까?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로 끝나버려요.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삼진아웃이에요. 업무정지 3번째 업무정지면 넌 그냥 취소야. 삼진아웃 이거예요. 업무정지 4번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2회 이상은 2회. 그래서 3번이니까 절등치가 된 거고. 자 보세요. 329페이지에서 양가로 10번을 보세요. 329페이지 양가로 10번을 보세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이면 몇 회예요? 3회죠. 3회 이상은 3회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면 얘가 임등치에 들어가 있어. 자 보세요. 이거를 지금 읽어보면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3회 이상은 3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러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얘는 업무정지든 과태료든 이거를 선택해서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합해서.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3번이면 과태료는 빵번이 되는 거고, 업무정지가 2번이면 과태료는 1번이 되는 거고,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합해서 그런 말이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얘는 업무정지 3번이 돼요 안 돼요? 업무정지 3번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업무정지 3번이 가능하잖아. 근데 왜 임등치에 있냐면 거기 4번째 줄이에요. 4번째 줄. 절등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데? 절등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뭔데? 업무정지 3번은 빼라 그거예요. 그러면 절등치가 되는 거 업무정지 3번을 빼면 남는 거는 가운데가 3회일 때 임등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3번인 건 빼니까. 그렇게 법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로 보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그걸 빼고 생각하니까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구나 그런 거고. 그 다음 업무정지도 또 있겠죠. 당연히 어디 있냐면 334페이지에서 11번이에요. 334페이지에서 11번 동그라미 11번 334페이지 334 동그라미 11번 334 동그라미 11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이니까 2회 맞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합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2번이면 과태료는 빵번, 업무정지가 1번이면 과태료가 1번, 그렇게. 업무정지가 빵번이면 과태료가 2번. 그런 말이에요. 다시 과태료. 그럼 보세요. 이 동그라미 11번은 업무정지가 3번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아까는 임등치에서는 업무정지 3번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는 빼라라고 돼 있는 건데 절등치는 빼라. 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왜? 업무정지 3번이 불가능하니까. 업무정지가 많아봤자 2번인 거예요. 얘는. 그럼 이제 절등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등치가 안 되니까 가운데가 몇 회인 거예요? 2회. 2회 이상은 2회.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들어가 있다고. 절등치가 안 될 때는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가 2회 업무정지. 아까 가운데가 3회 임등치. 그러니까 이 법조문 표현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 있든지 이거를. 여차하면 1번만이라도 외우고 있든지. 이거를. 법조문 표현은 너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이 표현을. 업무정지가 3번이면 절등치 끝. 그걸로 끝. 가운데 볼 필요 없다. 끝. 그거는. 절등치가 아닐 때는 가운데를 보자.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운데가 2회면 업무정지, 3회면 임등치. 그렇게. 요건 다 이해가 됐었잖아요. 법조문 표현은 더럽게 어렵게 되는데. 예. 그래서 다시 가서 339페이지에 있는 2번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339페이지에서 2번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절등치가 되는 걸 골라보래요. 절등치가 되는 거. 절등치는 뭔데? 업무정지 3번. 업무정지 3번인 거 삼지나오 찾아보래요. 기억. 업무정지 몇 번? 3번. 절등치. 니은은 업무정지 몇 번? 2번. 2번. 절등치가 안 되죠. 그럼 얘는 뭔데? 니은은 뭘 줘야 돼요? 가운데가 몇 회야? 가운데가 3회잖아요. 3회. 임등치.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니까 도합 3회잖아. 가운데는 이완 횟수 세는 거니까 임등치. 디귿은 업무정지 몇 번? 디귿은 업무정지 3번. 절등치. 업무정지 3번 절등치. 그죠? 가운데 볼 필요 없다고. 리을은 업무정지 몇 번? 1번. 절등치가 안 된다고요. 얘는 뭐야? 리을은 뭐 줘야 돼? 임등치. 3회 과태료라고 나왔잖아. 친절하게 3회 과태료. 임등치. 가운데가 3회라고 나왔으니까. 답은 2번. 어렵지 않잖아요. 작년 문제도 답이 상습범위였단 말이에요. 답이. 근데 절등치가 아닌 거 찾는 거 있는데 업무정지가 3번이 안 됐었어. 그럼 그건 절등치가 아니잖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나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1번만.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끝.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면 풀 수 있다고. 여차하면. 정 안 되면 양을 줄여서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은 보실 거잖아. 양을 줄여서 들어가야지. 업무정지 3번이면 절등치. 그렇게요. 됐고 다시 앞으로 와서 등록 취소 절차를 좀 보면요. 임등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절등치만 잘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330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사전 절차는 청문이 있고 사망의사는 제외. 그래서 청문 실시하여야한다는 맞아요. 반드시 청문 실시한다는 틀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두 가지 표현을 주의하자. 취소 앞에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잖아요. 취치.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고요. 법조문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앞에 반드시를 써줘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왜냐하면 사망의사는 제외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서 청문은 실시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다만 반드시 실시한다는 틀리다. 그렇게요. 예외가 있어서. 양가로 2번은 증반납만 7일.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밑에다가 아니면 331페이지 위에다가 사유서 X, 5일장 X 적어놔야 돼요.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 이런 거 없어요. 사유서 없고 5일장도 없어요. 5일 이내 국장 보고 이런 거 없다고.
그냥 증반납만 7일 이거밖에 없어. 증반납 7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33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은 좀 중요한데요. 자, 사망예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사망예산 공통점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사망예산 절등치. 등록 취소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이 중요해. 자, 질문 드려볼게요. 사망했대요. 사망. 증반납 있어요? 사망했는데 증반납해라. 어떻게 반납해? 죽기 전에? 아니면 부활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사망은 증반납이 없다. 말이 안 되니까. 그럼 해산은 증반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죽지 않았잖아. 그냥 흩어진 거지. 대표자 이었던 자의 증반납이 있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법인이 대표자 이었던 자가 증반납을 하래. 해산하면 대표자 이었던 자. 왜 과거형이에요? 대표자 이었던 자 밑에다가 적어놔야 돼. 추억 속의 대표자. 이미 법인은 해산을 했으니까 얘는 현재 대표자가 아니에요. 옛날의 대표자, 과거형인 거지. 이미 법인은 해산했으니까 얘는 추억 속의 대표자다. 대표자 이었던 자의 증반납이 있다. 죽지 않았으니까. 동그라미 2번은 사망이니까 증반납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망했는데 뭐 하라고 나오면 다 틀려요. 사망했는데 폐업 신고해라. X. 사망했는데 증반납해라. X. 사망이면 그냥 끝이야 그냥. 왜? 해산만 증반납이 있다. 차이점. 양가로 3번은 결격 사유할 때 다음 달에 다시 하면 되고요. 그때 일단 등록 취소되면 원칙이 3년간 결격 사유예요. 원칙만 일단은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 뭔가 숫자를 더할 때는 3을 더하잖아요. 자격 취소도 3년 더하고 등록 취소도 3년 더하고 만기 석방도 3년 더하고 가석방도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을 하고 특별 사면도 플러스 3년을 하고 일반 사면도 3년을 더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일반 사면은 즉시. 일반 사면은 즉시. 뭔가 더할 때는 3년을 더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도 3년을 더한다. 원칙은. 이제 332페이지에서 업무정지인데 333페이지에서 업무정지 사유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린 아까 뭐를 외우시라고? 자격 취소, 절등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가지만. 양가로 2번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야. 업무정지는 최장 길면 6월. 이건 다 아시는 거고 법인, 이제 법인.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합해서 하나의 법인, 위아더 월드. 얘네들은 합해서 하나의 법인이에요. 이 분사무소, 얘가 사고 쳤어요. 여기서 중개사고를 친 거야. 얘만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누가 주는 건데? 주된이.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얘가 사고 치면 얘만 업무정지 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인 전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분사무소 한 개 더 있대. 필요 없어. 다 합해서 그냥 싹 다. 이 법인 전체를 싹 다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여기서 사고 쳤는데. 법인 다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그게 된대요. 왜? 하나의 법인이잖아. 위아더 월드. 선택해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줄 수 있다. 법인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사무소만 줄 수도 있고 선택해서 줄 수 있다. 선택사항.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인인 개공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선택해서 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죠. 분사무소 사고 친 경우에 그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X.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만 업무정지를 줘라. 이건 아니라고요. 법인 전체를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거의 대부분 사실 외우고 있어. 우리가 서가 정지잖아요. 정지. 전속중개계약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서라고 명령이니까 명령 위반도 업무정지. 뭐 그런 것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이제 335페이지에서 업무정지 관련된 거 시효제도가 있고요. 시효제도. 그리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340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이 상습범보다 더 어려워요. 작년에 이것도 나왔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도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거 상습범 문제는 쉬웠어. 다 맞췄어. 이거는. 근데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다 틀렸어. 어려우니까. 해볼게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해. 뭐 그렇게까지 야 이거 못하겠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 공법 그런 거 생각해봐봐. 그 숫자 외울 거 생각해봐. 와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거보다는 낫다고 이게. 업무정지 시효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예요. 뭐 제척기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효제도. 시간 끌면 없어지는 거예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네. 업무정지 사유 발생 사고를 쳤대요. 그리고 얘가 안 걸리고 3년이 지났어. 어떻게 운이 좋았나 봐요. 업무정지 사고를 치고 안 걸리고선 3년 딱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다. 사고 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안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운이 좋아야겠죠. 3년간 안 걸리면. 다른 건 이런 게 없거든요. 등록 취소 3년 뒤에 걸려도 하고요. 자격 취소도 마찬가지. 자격 정지도 똑같은 정지인데 자격 정지는 3년 지나서 걸려도 자격 정지를 해요. 업무 정지만 이런 게 있어. 소멸시효가. 요거까지는 그냥 뭐 할만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할만하지가 않아. 뭐냐면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폐업 전후가 같은 사람이니까 전액계 승계가 돼요. 두 가지가 있네. 처분 받고 폐업한 거, 안 받고 폐업한 거. 받은 거. 업무 정지를 이미 받았대요. 처분을. 과태료 처분 이미 받은 거예요. 처분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그만둬요. 폐업. 그리고 재등록. 요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이거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왔네. 요거 폐업일 X.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그러면 효과 승계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데? 효과 승계가. 자, 이 효과 승계가 업무정지 과태료를 얘한테 또 때릴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이미 처분 받았잖아요. 또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얘는 기록 승계.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채로 등록을 하래요. 폐업했을 때 이 기록을 지워주지 않겠다고요. 기록이 남아있는 채로 재등록을 한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 기록을 왜 남겨두는데? 이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기록 이미 받았는데 기록을 남겨두래. 왜? 맞췄어. 여기 있잖아. 이거 안 세볼 거예요? 업무정지 과태료 몇 번 위반했나 세봐야 되니까. 만약에 기록을 싹 지워주면 폐업했을 때 기록 싹 지워주면요.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분리하면 폐업하고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록은 그냥 남겨두래요. 기록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죠. 기록이 있는 채로 등록해라. 상습범 때문에. 그 다음 처분을 안 받은 거. 업무정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기 전에 그만둬. 폐업. 폐업기간 1년 초과. 그리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업무정지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1년 전 잘못을 끄집어내서 야, 너 옛날에 사고 쳤으니까 지금 좀 업무정지 좀 줄게. 어차피 폐업했을 때는 업무정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재등록하니까 업무정지를 주겠대요. 아, 줄 수가 없다 근데. 안 된다. 잘못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업무정지를 만약에 받았대. 최장 6개월이야. 정지는 최장 길면 6월이에요. 그죠? 처분을 받았어도. 근데 얘는
지가 그만두고 1년 넘게 쉬었잖아요. 더 오래 쉬었잖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업무 정지를 받아서 최장 6개월간 일을 못하나 지가 그만두고 1년 넘게 쉬나 더 오래 쉬었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말 치사하게 6월로 나와요. 이거 업무 정지가 최장 길면 6월이니까 6월 초가면 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 1년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폐업 기간이 8개월이래요. 나 8개월 폐업했는데 재등록하면 업무 정지를 받아. 1년 초가 안 됐으니까. 업무 정지가 최장 길면 6월이니까 6월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1년이어야 된다고. 1년.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1년. 근데 이제 등록 취소는 쉬워요. 업무 정지가 숫자가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지. 등록 취소는 보세요. 역시 사고를 쳤고 등록 취소를 안 받았어. 받기 전에 그만둔 거예요. 폐업 기간 3년 초과. 그리고 재등록을 하면 3년 전 잘못으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겠다. 저 등록 취소 잘못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등록 취소는 원칙이 플러스 3년간 결격 사유.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서 3년간 일을 못해요. 근데 얘는 지가 그만두고 3년 넘게 쉬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등록 취소를 받아서 3년간 일을 못하나 지가 그만두고 3년 넘게 쉬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간단해.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돼요. 숫자가 깔끔하게 돼 있다고 3년으로. 외우기가 쉬워. 업무 정지가 잘 이해가 안 되지. 6월이 아니라 1년이니까.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럼 보세요. 이제 3년만 채우면 돼. 폐업 기간이 2년이었대요. 3년 채우지 못했어요. 재등록을 했어.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폐업 기간 3년 채우지 못했잖아. 2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등록 취소를 한다고. 하는데 3년에서 2년을 빼줘. 결격 기간 3년에서 2년을 빼줘서 얘는 1년간만 결격 사유가 돼요. 1년간만 일을 못해. 왜? 2년간 자기가 일을 안 했잖아. 3년만 채우면 되니까. 등록 취소하고 1년간 결격 사유. 그럼 3년 채우게 되니까. 등록 취소는 간단하다.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위에 거 CO제도 얘는 정리해보면 폐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폐업을 안 한 거잖아. 얘는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는 거니까 폐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정지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여차하면 업무 정지, 폐업 기간만 잘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업무 정지, 폐업이 안 보이면 3년이에요. 폐업이 안 보이면. 근데 폐업이 보이면 1년이잖아요. 이것도 폐업이 보이니까 6월이 아니라 1년이잖아. 요 1년을 6월, X, 요 1년을 3년, 그러면 X. 업무정지 폐업 1년,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자, 업무정지만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 가운데 낀 거 얘는 그닥 의미가 없네. 왜? 이미 처분을 받았고 기록 승계잖아. 근데 위에 거나 밑에 거는요. 업무정지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안 받게 돼. 일정한 시간이 흐름으로써. 근데 위에는 폐업을 안 한 상태.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업무정지 사고 치고 3년 버텨야 돼. 그래야 잘못이 없어져요. 폐업 안 했으면. 밑에 거는 폐업했잖아. 폐업하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가면 잘못이 없어진다. 둘 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내가 사고를 쳤는데 그 잘못이 없어진다고. 근데 폐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3년 버티라고. 폐업했으면 폐업 기간 1년 초가면 되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폐업은 1년인 거죠. 폐업이 안 보이면 3년인 거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찾아보면 되겠다. 33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양가로 1번 옆에다가 파란색 위에다가 폐업과 무관. 전혀 관련이 없어. 시효제도는 폐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3년. 335페이지에서 335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 처분이 시효에서 동그라미 1번은 그 위에다가
폐업과 무관. 그러니까 3년이지. 폐업이 안 보이니까 3년. 다른 건 이런 게 없다고.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나 이런 게 없다고요. 오로지 업무 정지만 뭐가 있다? 시효 제도가 있다. 업무 정지만. 됐고. 그 다음 336페이지 양가로 2번 업무 정지 처분이 세부 기준인데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건 똑같고 그렇게. 근데 그 옆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뭐가 또 최근에 잘 나오냐면 이게 나오네. 우리는 기준 그러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법에서는 기준 그럼 뭔데? 국장이야. 공법은 기준 그럼 국장이야. 우리는 안 그래.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우리는 기준. 등록 기준, 설치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우리는 기준 대통령령. 우리가 더 높아요. 공법보다. 왜? 점수도 우리가 더 높잖아. 점수. 공법은 잘해야 60점. 우리는 80점 목표라고. 대통령령. 높아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 그 예외가 잘 나오네. 뭐냐면 정지 기준이에요. 정지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러니까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정지 기준만. 다른 거 기준은 다 대통령령이에요. 자, 서식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예외 없어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모든 서식은. 뭐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일반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확인설명서 표준 서식, 어떤 서식 그러면 다 국토교통부령. 기준 그러면 대통령령. 단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정지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면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이 원칙. 정지 기준만 그래요.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고, 밑에 있는 표는 그냥 제끼셔도 되고, 우리는 자격정지 아까 그 표만, 자격정지는 6월짜리와 3월짜리를 구분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격정지는 6월짜리랑 3월짜리. 6월짜리 세 가지가 뭐였지? 자격정지에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그 세 가지. 외우기 힘들면 손가락에 적어놔야 돼.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자격정지 6월. 손가락에 적어놓으라고. 왜? 걸리면 증거를 인멸해야 될 거 아니야. 걸렸을 때 해야 되니까. 뭐 보통 안 걸리겠지만. 그 다음 340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인데요. 340페이지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폐업 신고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위반 행위 사유로 행한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처분일. 폐업이 아니라 3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행한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 처분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은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 업무 정지, 폐업 1년이니까. 처분일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이게 이거예요.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처분이 효과. 그럼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된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그거고 폐업 업무 정지 1년이니까. 옆에 341페이지에서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양가로 1번, 등록 취소는 3년이죠. 이래나 저래나 3년 채우면 되니까 양가로 1번 등록 취소 옆에다가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폐업기간 3년 초과면 등록 취소를 못하고 3년 초과 안 됐으면 등록 취소하지만 3년에서 빼주면 된다. 폐업기간을. 양가로 2번 업무정지는 폐업 1년이죠. 업무정지는 폐업 1년. 키워드 찾아서 동그라미를 칠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만 폐업 신고한 날 폐업 동그라미고 두 번째 줄에 1년. 그죠? 업무 정지는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폐업 1년. 폐업 기간 1년 초과면 재등록해도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업무 정지 폐업 1년이니까. 양가로 3번은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폐업 기간 사유를 고려해라. 폐업은 반성한 거니까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고 대표자 승계는 뭐냐면 개인으로 하다가 폐업하고 법인 만들어도 승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대표자 하면 사람만 똑같으면 승계가 돼.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네요. 서울서 하다가 폐업하고 부산 갔대. 승계가 안 돼요? 승계가 된다고. 어차피 등록관청 달라도 같은 사람이면 승계가 된다. 그렇게요. 됐고 뒤에 342페이지에서 2번 문제 작년 문제인데요. 풀어볼게요. 작년 문제를. 옳은 거 찾아보래.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풀 수 있어. 옳은 거 1번 폐업 기간이 13개월이에요.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이 2번의 1번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데? 어디에 속해요? 일단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거죠. 폐업했잖아.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러면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처분 받은 건 처분이 효과 이렇게 나와. 처분이 효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야, 이거. 업무정지니까 이거죠. 폐업기간이 1년 초과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고요. 지금 폐업기간 얼마예요? 13개월. 1년 초과됐잖아. 13개월이면 1년 초과니까 업무정지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해되시나?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된 거니까 13개월이면 2번은 명백히 알겠다. 자,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죠. 처분이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처분일부터 1년간. 그렇게요. 근데 3년이니까 틀렸지. 업무정지 폐업 1년. 이거니까. 그죠? 2번은 고민하면 안 된다고.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이잖아. 1년간. 3년이 아니라. 업무정지 폐업 1년이니까. 1번 지문은 좀 고민스러워도 2번 지문은 고민하면 안 된다고. 3번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네. 보세요. 등록 취소. 폐업 기간 3년 초과면 재등록해도 등록 취소할 수 없다고요.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 채우면 된다고. 3번은 지금 폐업 기간이 얼마래요? 3년 6개월이래. 3년 6개월. 3년 채우고도 남았잖아 지금. 3년 초과됐잖아요. 그럼 재등록했을 때 등록 취소해요? 안 한다고.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채웠잖아. 이래나 저래나 3년 채우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주의해야 돼. 이렇게 사례로 나왔잖아요.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면 못하고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 3년 초과면 못하고 그렇게 다 1년 초과됐고 3년 초과됐으니까. 4번 과태료 처분이 효과. 이거네. 과태료 처분이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돼요. 얘는 처분일부터 9개월 됐대. 처분일부터 9개월 됐대요. 승계가 되죠. 1년간 승계되는데 지금 9개월이면 1년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승계가 돼야지 그러면. 답은 그래서 4번이야. 만약에 처분일부터 13개월 됐다 그러면 승계가 안 되죠. 1년 초과니까 그때는. 근데 1년 간 승계니까 1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9개월은 승계가 돼야지. 답은 4번. 5번은 폐업 사유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5번도 틀렸고.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된다고. 풀 수 있을까요? 이게 들을 게 어려운 거를. 위에 것도 기출문제인데요. 위에 것도. 자, 위에 거에서 5번 지문을 봐보세요. 5번 지문. 4번 지문과 5번 지문만 봐볼게. 4번 지문과 5번 지문. 자, 4번 지문.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4번 지문. 얘는 4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등록 취소는
3년 지났어도 한다니까요. 소멸시효가 없어. 소멸시효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만 3년 지나면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등록 취소는 3년 지나서 걸렸대요. 한다고. 등록 취소를 안 하는 경우는 폐업기간이 3년 초가 그때만 안 하는 거야. 폐업도 안 했잖아요. 이건 한다.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등록 취소니까.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5번도 틀렸거든요. 처분이 효과. 처분 받은 거네.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 폐업일 틀렸네. 폐업일 X. 처분일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그리고 행정처분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 근데 뭐 분명히 틀린 건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이거 2번 나왔다니까 정답으로.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 4번, 5번 정도만 봐두시고. 됐고. 그 다음. 뒤에 가서 뭐 다른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요. 자, 보세요. 348페이지에서 6번 문제를 보세요. 348의 6번 문제도 옛날 기출문제야. 348페이지 6번 문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비교해보래요. 1번. 자격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에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사 가면 누가 하죠? 이전 후가 하잖아. 그렇죠? 등록관청이. 2번. 자격정지는 소공. 맞죠?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 거. 이거 바뀌면 안 된다고. 그 다음 3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일할 수 없는 거죠. 정지인데 어떻게 일을 해? 정지는 일을 못한다. 4번. 업무정지는 기간이 경과한 때는 할 수가 없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정지는 그런 게 없다. 맞나요? 맞죠? 이거예요. 시효제도가 업무정지는 있는데 자격정지는 없다. 맞는 거죠. 업무정지는 3년 경과하면 못하잖아. 그런 게 있는데 자격정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4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효제도가 업무정지는 있지만 자격정지는 없다. 맞다고. 업무정지는 일정한 기간 3년 지나면 못한다. 자격정지는 그런 게 없다. 맞죠? 5번. 이중소속 자격정지고 개공은 업무정지고 맞나? 절등치잖아요.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용합니다. 개공한테 이중소속은 절등치. 소공은 자격정지가 맞죠. 소공은 이중소속이 자격정지가 맞다고요. 근데 개공은 절등치지 업무정지가 아니잖아. 답은 5번.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절등치만 잘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다고. 우리가.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용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뭐다? 절등치다. 왜 업무정지야? 절등치인데.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350페이지에서 12번 문제는 풀어봤었나요? 350페이지 12번 문제 풀어봤지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틀린 거 찾아보래요. 350페이지에서 12번 틀린 거 1번.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도 승계가 되죠? 2번은 업무정지 처분이 효과니까 처분일부터 1년간이어야지 3년간이 아니라 답은 2번. 야, 이거 너무 촌스럽다. 이건 틀릴 수가 없겠다 진짜. 업무정지 폐업 1년 3년이 아니라 1년. 3번은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맞죠?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거 1년간 승계 맞고. 4번은 폐업기간이 3년 초과했으면 등록 취소 못하잖아요. 3년 채웠으니까. 5번은 폐업기간이 1년 초과했으면 업무정지 할 수 없잖아요. 업무정지 폐업 1년이니까. 그거. 답은 그래서 2번. 쉽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꼭 맞춰야 된다고. 아까 작년 기출문제처럼 나오면 힘든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풀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 폐업 1년이니까 답은 2번.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위에 11번 작년 문제를 보세요. 업무 정지면서 자격 정지도 되는 거를 다 찾아보래. 굉장히 어렵네. 업무 정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격 정지 찾아. 다 되는 거 찾아보래. 근데 기억, 인장은 일할 때 필요한 거니까 업무 정지잖아. 일단 업무 정지만 봐보세요. 인장은 업무 정지죠.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인장은 일할 때 필요하니까 업무 정지. 그리고 나머지는 보세요. 다 업무 정지네. 왜? 서잖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정지, 업무 정지. 아,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다 업무 정지는 된다. 그럼 이제 자격 정지 되는 걸 찾아보면 되죠. 자격 정지 되는 거. 그럼 기억은 자격 정지도 맞잖아요. 소공은. 소공도 인장 등록하는 거고 일을 못하게 해야지. 위반하면. 인장 관련 위반이면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라고요. 기억 자격 정지고 서명민 나리는 자격 정지니까 니은 디귿은 자격 정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리을은 작성, 교부, 보조는 자격 정지가 아니잖아요. 교부니까 리을이 들어가 있는 건 일단 제껴버리면 2번, 5번, 4번은 그냥 제껴버리잖아. 그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답은 당연히 3번. 이걸 누가 틀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몰라도 1번이 기억 니은이고 3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디귿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리을은 아니고. 그러니까 박스 형태 문제는 제끼면 된다고요. 제끼면. 작년에도 박스 형태가 11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닌 거 제끼면 답이 손들고 있네. 얘가 그런 경우예요. 얘가. 아니 니은이나 디귿이나 서명민 나리는 똑같은데 지금 다 자격정지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틀렸어. 이거를.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시험장에서는 절박하니까 일단 아닌 거 눈에 보이면 우리가 알아서 그냥 제껴. 이렇게요. 그래서 2번, 4번, 5번 제끼고 나머지에서 찾으니까 사람이 찾더라고. 2개 중에서 1개 정도는. 그렇게요. 그렇게 푸시는 거다. 이제를. 다음 협회 352페이지에서 좀 쉬었다가 협회인데요. 좀 쉬었다가 협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협회도 한 문제, 2문제까지도 나오니까요. 좀 쉬겠습니다.